통상임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를 소위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 해고예고수당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배우셨죠? 임금 부분 공부하시면서 통상임금 부분을 공부하실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해고예고수당이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뭘로 산정이 된다고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외에 통상임금 상기시켜 보시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기억을 해보시죠. 뭐가 있었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있었죠. 최저보장, 그쵸? 그 다음에 해고예고수당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본 연차유급휴가 수당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출산 전후휴가 수당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 이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넘어가 보시죠. 해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거나 혹은 사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뭔가요? 근로자가 불시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해지죠. 따라서 미리 예고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급격한 해고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그죠? 보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1번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번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번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번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이런 근로자들에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특징이 어떻죠? 한번 보시면 근속 기간이 짧죠. 따라서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따라서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5가지를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1번 일용근로자 부분에서 일용할 때 1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3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2개월에서 숫자 2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할 때 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3번에 월급 근로자에서 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6개월에서 6에 동그라미 치시죠. 4번에 계절적 업무에 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6개월에 6 동그라미 치시고요. 5번 수습 사용한 날에 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월 이내의 에서 3에 동그라미 치시죠. 이렇게 해서 13, 2기, 월육, 계육, 수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세요. 13, 2기, 월육, 계육, 수삼 제가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일용근로자로서 4개월을 계속 근무한 자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적용이 되죠.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 이런 지문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